네,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0일 겸손은 힘들다 요약공장입니다. 오늘 김어준 생각은 이태원 참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요. 진상규명 이거 신속하고 철저히 하고 유가족 지원하라고 지시한 거 있잖아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평가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기간 중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딱 하나, 단 하나의 진상규명 사건을 다시 해야 한다면 이건 뭐 단연 이태원 참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21세기 대한민국 이 서울 한복판에서 길 가던 사람이 150명 넘게 압사당한 거잖아요. 정말 참혹한 비극인데 희생자 이름조차 제대로 못 부르게 하고 영정, 위패 이것도 없이 그냥 서둘러서 덮으려고 했던 그 현실 이걸 지적하면서 수사 다시 합시다 아주 강력하게 말했죠. 이어서 오늘 겸손 브리핑 여기서는 최서영 PD님과 함께 이태원 참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깊게 파고들었는데요. 당시 정권의 책임을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이 참사가 뭐 특검 대상 이건 아니라고 봤어요. 네, 그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그 진실을 가장 잘 아는 곳이 바로 경찰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였죠. 맞아요. 경찰 책임 문제도 물론 있지만 김어준 씨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 그게 당시 정권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마약 수사 드라이브 때문이었다. 이렇게 확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참사를 딱 규정하기를 정권의 치적을 억지로 만들려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그 책임을 일선 경찰에게 떠넘긴 권력형 재난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게 사고가 난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 통행관리, 그러니까 혼잡 경비, 이게 예년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좁은 골목에 배치돼서 경광봉 들고 이쪽으로 가세요. 일방통행 누도하고. 네, 바로 그 영상이요. 그런데 참사가 발생했던 2022년에는 기동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0명. 정말 이 0명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발언. 그게 사실상 경찰 내부의 불만 표출이자 또 정권 차원의 압박 때문에 경찰의 최우선 순위가 바뀐 거 아니냐는 거죠. 시민 안전 확보가 아니라 마약 단속 실적 올리기. 이게 우선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봤습니다. 네, 김어준 씨는 그래서 참사 이전에 정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시간 순서대로 쫙 짚어줬어요. 맞아요. 사고 3주 전이죠. 10월 6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마약 관련 시행령 개정 이걸 내세우면서 검경의 대규모 인력 투입을 예고했잖아요. 그 발언을 직접 인용했죠. 저희가 직접 뛰어들 것이고요. 결국은 마약상과 마약 거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딱 일주일 뒤 10월 13일에는 대검찰청에서 마약과의 전쟁 이건 선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10월 21일 경찰의 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경찰에 지시했죠. 그리고 또 24일에는 국무총리한테 특단의 조치 강구하라 지시했고 사고 바로 전날 10월 28일에는 당정협의회에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취종 지시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다 마약 관련해서요. 정말 숨가쁘게 몰아쳤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압박 속에서 서울경찰청장은 사고 전날 공문에 버젓이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도 안전관리 지시 대신에 마약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 형사활동을 전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파 관리가 먼저죠. 그렇죠. 그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용산경찰서의 마약 단속 인원이 평소 15명이었는데 사고 전날 52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어요. 서울청 마약수사대 인력까지 직접 투입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시민 안전을 위한 혼잡 경비 기동대는 133명에서 0명으로 그냥 없애버린 거죠. 네, 0명. 심지어는 마약 단속 실적 이거 홍보하려고 사고 당일 현장에 기자들까지 불렀다는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TV조선 기자가 증언했는데 그 단속 예정지가 바로 참사 발생 골목 바로 위쪽이었다고 하죠. 와, 김어준 씨 분석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만약 그날 사고가 안 났으면 아마 언론에는 마약 수사대가 막 클럽 급습하는 장면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다음날 한동훈 전 장관이 딱 나와서 마약과의 전쟁,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정치쇼가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서 그거 하려고 경광등 등 경비대 몇 명을 배치하지 않아서 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지적했어요. 모든 자료는 경찰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만 하면 진실 밝힐 수 있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사 이후에 정권의 대응 방식, 이것도 정말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영정 위패 없이 분향소 운영한 거는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고요. 맞아요. 희생자 이름 공개하는 걸 폐륜이다 이러면서 막고, 심지어 근조리본 그거 거꾸로 달게 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정말 모욕하는 듯한 그런 비상식적인 행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많았어요. 아, 그리고 정말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한동훈 전 장관 최근에 라이브 방송했잖아요. 거기서 얼굴에 돌돌이 있잖아요. 옷 먼지 터는 거. 그거 사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김어준 씨가 이걸 보고 저거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아, 네. 최서영 피디님이 옆에서 고양이 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근데 김어준 씨는 딱 잘라서 말이 안 되죠.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정말 영상으로 직접 보셔야 합니다. 오늘 뉴스공장 영상 꼭 찾아서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어요. 놓치면 아까워요. 네. 그 외에도 오늘 여러 정치 현안들이 다뤄졌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그 전당원 투표 80%를 제한, 이거 사실상 거부된 소식도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가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심 기일이 잡혔는데 이게 사실상 임기 이후로 잡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상고심 관련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왔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방송 3법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전화기 위치 비교한 것도 재밌었어요. 이 대통령님은 왼쪽에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른쪽에 있더라. 뭐 근데 PC조차 없는 윤 전 대통령 책상을 보면서 이거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그 개 수영장으로 의심됐던 시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무속하고 관련된 용수 시설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취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겸손은 힘줄다 요약공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작은 힘들다.